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당좌 자산의 매출 채권이 아직 덜 끝났어요. 매출 채권이 개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라는 이 두 개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대손 충당금 설정과 대손 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회계의 질적 특성, 요걸 이제 그 목적 적합성이다 또는 신뢰성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때 살짝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이 회계의 질적 특성에서 표현의 충실성도 있지만 이 대손이라는 건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측 가치에 해당되는 목적 적합성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채권, 채권 중에서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정리하는데, 그러면 채권에는 일반 채권도 있습니다. 일반 채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매출 채권을 지금 공부하니까 매출 채권의 대손에 대비해서 충실하게 표현을 하려면은요. 대손 충당금을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과 또 대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먼저 대손의 의미. 대손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채무자의 파산이나 어떤 그 이유를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못 받게 됐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봐서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그 결산 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결산 수정 분계가 여기저기 막 나오게 됩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 이거 결산 수정 분계와 관련된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보고기간 말이 언제예요? 결산일이죠. 12월 31일. 자, 보고기간 말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네. 설정 안 하면 회계 처리 잘 안 한 거죠. 뭔가 누락시킨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작업은 결산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예.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또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얼마인지 이것을 예상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그랬네요.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잔액 비례법. 잔액 비례법이라는 것은 보고기간 말에 매출채권 총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일정률을 곱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그동안에 우리 회사의 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 데이터 분석. 우리 그 채권을 관리하다 보면은 외상 매출금이 잔액이 가령 얼마에 대해서 항상 못 받게 되는 대손 발생률이라는 게 그 회사에 기록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 그래서 그 정도 비율을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채권 총액의 일정률을 곱한다. 시험에서는 보통 1%, 2%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또는 2%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잔액 비례법이라고 하고요. 잔액 비례법이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대손 예상액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잔액 곱하기 예상률, 설정률, 아까 1%, 2%. 그걸 곱하면 여러분이 대손 예상액을 딱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가끔은 나옵니다. 연령 분석법.
연령 분석법. 연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출 채권이 발생한 기간이에요. 발생한 기간. 그래서 연령이 많다는 것은 이 매출 채권이 오래된 매출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연령이 많다,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돼가 너무 오래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말도 씁니다. 악성 채권이다. 악성. 뭐 3년, 4년 외상 매출금이 한 3, 4년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채무자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렵지 않은데 일부러 안 갚으려고 버티고 있다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악성입니다. 악성. 그래서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도 이제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래된 매출 채권 이거 받기 너무 힘든 겁니다. 줄 사람은 진작 줬어요. 자, 그래서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 채권 발생 기간별로 대손율을 차등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대손액을 추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과학적으로 추정한 거예요. 아까 잔액 비례법은 그냥 총액에 대해서 그 매출 채권 잔액이 뭐 거의 다 1년 이내인 것이다, 뭐 6개월 이내인 것이다, 이런 걸 뭐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다 총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 2% 하는 것이고, 연령 분석법은 대손 예상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기간별 매출 채권에다가 해당되는 대손율을 곱하니까 여러 개 표에 이게 표로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몇 년짜리 얼마, 몇 년짜리 얼마, 몇 년짜리 얼마, 몇 년짜리 얼마, 또는 몇 개월짜리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얼마 잔액이 있다 하면서 대손율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몇 개월짜리 얼마 거기 대손율이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대손 예상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령 분석법을 동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잔액 비례법이 됐든 연령 분석법이 되었든 대손 예상액을 상출을 해서 그 대손 예상액만큼을 기말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예상액을 추가 설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대손 예상액과 추가 설정액은 차이가 뭔지 볼까요? 추가 설정액이라는 건요, 대손 예상액을 아까 위에서 계산했잖아요. 거기에서 빼기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 빼준다는 거예요. 자, 이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기말에 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올해 당기에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면 그 전기에도 설정을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가령 1억 원을 설정을 해놨다고 봅시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은 뭐예요? 대손 예상액을 설정해 놓은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한 거잖아요. 이만큼 대손이 내년에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내년에 아마 이만큼은 못 받게 될 거야. 예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 사고가 다 나겠느냐요. 예상한 것이. 그렇다면은 전부 다 사고가 났다면 대손 충당금 기설정된 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사고가 적게 날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안 나거나. 그래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정 예상되는 금액에서 기설정된 걸 뺀 나머지만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단기의 회계 처리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대손 설정 추가액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추가 설정액을 설정하면은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대손 예상액을 계산해 봤더니 5천만 원이 예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기설정액이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그러면 올해는 4천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4천만. 그러면 이 4천만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1,000만 원하고 더해지니까 결국에 대손 충당금은 예상액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5천.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당기의 보충액만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네. 보충법.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동차 있는 사람들 보충하는 거 있죠? 보충. 네. 윈도우 이렇게 워셔액이라고 하나요? 워셔액. 워셔액 채운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카센터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워셔액 좀 채워주세요. 네, 보충해 주겠습니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워셔액 통이 1리터짜리다. 그러면 딱 보니까 한 500cc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500cc만 보충하면 돼요. 1리터짜리. 1리터짜리 그 1리터가 총액이라고 하면 그게 대손 예상액이에요. 대손 예상액. 근데 보충 그 통을 보니까 절반은 채워져 있어요. 500cc는. 그러면 이제 500cc 하나만 부으면 된다 이거죠. 그게 이번에 추가할 거는 500cc만 추가한다. 왜? 이게 예상액이 1리터니까.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도 보충액만 한다. 보충액. 자, 대손 예상액이 기설정된 충당금보다 많다. 많으면 그 차액, 그 추가 설정한 것을 이렇게 회계처리합니다. 결산 때. 결산 때 이렇게 회계처리할 거예요. 자, 차변의 대손상각 B. 이거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비용일까요? 대손상각 B. 비용이죠. 네. 벌써 개정과목 이름이 B자 들어가면 비용일 확률이 거의 99%예요. 대손상각 B, 비용. 비용을 발생시켰어요. 네. 대손이 예상될 때 그 추가 설정액을 미리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미리 비용 처리. 네. 내년에 이건 대손이 확정될 걸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비용 처리해 버려요. 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개정 과목이 새로운 개정 과목인데요. 이러한 충당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은 차감 개정이에요. 차감 개정.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뭐에 대한 거죠? 우리 지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 매출 채권의 차감 개정이다 이거죠. 이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감 개정입니다. 네,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감 개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산의 차감 개정이니까 자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산이라고. 그러면 대변의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산 감소죠. 네.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네, 비용 발생. 네. 비용 발생. 이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게 비용으로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네.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발생주의 회계. 자, 이게 왜 발생주의 회계냐? 내년에 받기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외상 매출금 내년 3월쯤에 주겠다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한 외상 매출금이에요. 근데 언제 파는 거예요? 올해 판매한 거예요. 올해 2024년도에. 근데 받기로 한 거는 내년에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 중에서 이것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못 받는 것을 미리 비용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상품을 팔 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언제로 반영이 되냐면 24년도에 수익으로 반영을 시켜 놓은 거예요.
24년도에 수익으로 발생을 시킨 것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있어서 지금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회계에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는 회계라는 거죠. 대손이 발생하는 내년에 비용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는 현금주예요. 내년에 당장 비용이 발생하는데 못 받게 됐을 때 바로 그때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안 맞아요. 왜냐? 내년에 만약에 비용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냐면 그 전 회계년도 24년도 매출액 때문에 발생한 그 대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회계 처리상 잘한 회계 처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거. 왜 미리 비용 처리할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의 매출액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거는 회계의 어떤 원칙 때문에 그런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단기의 매출액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을 팔지 않으면 대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예 외상을 하지 않으면 대손이 발생 안 해요. 우리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팔겠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손이라는 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영업을 잘해볼 목적으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수익을 더 올리려고 외상거래도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죠. 외상거래라는 건 사실 이런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못 받을 확률도 있지만 우리가 좀 영업을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은 부도가 났을 때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단기의 비용으로 단기의 매출액과 관련된 것을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결산 수정 분계예요. 자, 그런데 그 밑의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이럴 때도 있다. 위하고 어떤 것이냐면요. 위에 거는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예상액보다 적은 경우예요. 아까 5천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4천을 추가해야 됩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고 밑에 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4천이 있어요. 근데 예상액이 2천밖에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오히려 더 많이 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충당금, 차감 계정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자, 아까 설정을 해야 될 때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차감 계정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자산 감소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예요. 예상액보다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자산을 증가시켜줘야 돼요. 차감 계정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변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손이 예상되는 게 줄었다고 해서 그걸 수익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죠.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고 과거에 비용을 너무 많이 처리한 거예요. 우리가 대손 상각비 비용을 너무 많이 예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데 대손 상각비에서 직접 빼주는 게 아니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비용의 차감 계정 과목을 또 만듭니다. 자, 밑에 파란 글씨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에요. 아니 그러면 대손 상각비에서 빼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설정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빼줄 때는 그대로 반대로 대손 충당금 차변, 대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빼주면 더 이해가 쉽죠. 우리 배우는 입장에서.
근데 안 빼줍니다. 왜 안 빼줄까요? 그렇게 빼주면 이해가 훨씬 쉬운데. 대손삼각비 설정한 게 없어요. 단기의 결산 때. 설정한 게 없는데 대변의 대손삼각비 비용만 취소시키면 손익계산서에 대손삼각비가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예, 비용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손익계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용에서 빼긴 빼야 되는데 대손삼각비는 없단 말이에요. 단기에 발생된 게. 뭐 추가 설정해야 대손삼각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추가 설정이. 근데 올해 추가 설정이 아예 없어. 환입시켜야 돼. 그러면 대손삼각비를 잔액이 있어야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잔액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대손삼각비는 뭐에 해당된다?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총액에서 빼줘요. 자, 판매관리비는 뭡니까? 대손삼각비가 있는 게 아니라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접대비 이런 것들이 다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액에서 빼줘. 네. 자, 그러니까 이 분계하고 이 분계는 원래는 이 분계가 이 설정 분계의 반대가 환입 분계가 돼야 돼요. 이건 이제 환입시 회계 처리인데 그런데 왜 대변의 대손삼각비를 못 쓰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삼각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변의 대손삼각비를 회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대손삼각비 판매관리비니까 판매관리비 총액에서 차감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기말에 이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실습할 때. 실습할 때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이제 그 자동 분계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분계를 꼼꼼히 점표로 입력하진 않겠지만 이게 대손 추가 설정에 이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분계를 충분히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실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점표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대손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말 회계 처리니까 요게 이제 2024년도의 회계 처리였다면 요 밑에는 2025년 그 다음 적어도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이제 바뀐 상황이에요. 자, 회계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실제로 예상한 대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볼까요? 자,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을 경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겠죠. 제대로 예상을 했다면. 그래서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을 그때 상계한다. 여러분, 상계한다는 거는 빼주라 이거예요. 대손 충당금에서 빼주면 된다. 그리고 잔액이 없다는 것은 너무 예상을 작게 했으면 잔액이 없겠죠. 대손 예상을 너무 작게 했어요. 적게 했으면 충당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단기에 대손 삼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원래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없을 때 대손 삼각비하고 작년에 대손 예상해가지고 대손 삼각비 처리한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작년 기말에 한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게끔 잘 한 거고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 연도에 모자라니까 대손 삼각비 처리한 것은 이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안 맞아요.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죠. 작년에 너무 비용 처리를 적게 했기 때문에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분계 내용에 숫자를 하나 넣어보면 이래요. 자,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대손을 발생이 했습니다.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는데 그 대손 충당금 잔액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밖에 없다고 볼게요. 근데 매출 채권이 얼마가 대손이 발생했냐면 15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매출 채권이 150만 원 이제 감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대손 충당 매출 채권 자산 감소가 1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150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150으로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면 끝나는데 아까 1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10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은 어떻게 한다? 50만 원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기의 대손상각비가 된다 이거죠. 당기의 대손상각비가 된다. 그래서 이 전기의 대손상각비 처리했던 것은 결산수정분계 때 예상을 해가지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게끔 전기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당기의 비용 처리한 대손상각비는 이 비용이 당기 매출액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전기에 판매한 매출액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개정 과목은 같습니다.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 다음은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 거래처가 말이죠. 완전히 영업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아예 접어버렸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주가 사망을 해버렸다든가 이렇다면은 돈을 받을 일은 불가능하죠. 돈을 다시 회수하는 일. 그런데요, 상대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해가지고 회사가 지금 현재는 망해 있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다시 살려서 다시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시 그 바닥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과거에 내가 못 갚았던 빚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난 기업들은 말이죠. 이 과거에 자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 갚았던 빚들을 조금씩 갚아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경우예요. 대손금 회수. 자, 내용을 보시면 매출 채권이 대손이 확정이 되어서 다 이미 작년에 대손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 대손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회수하게 되었을 때도 있다 이겁니다. 지난달에 대손 처리였는데 그 다음 달에 회수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기간 후에 1년이나 2년 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해라. 대손 충당금 개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해라 이 말이에요. 결산 때 충당하듯이. 왜 이런 근거가 있을 수 있느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에서 뺐잖아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근데 그 돈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들어갈 돈이에요. 그거는. 외상매출금으로 감수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회사의 외상매출금 잔고는 이미 없습니다. 왜냐? 대손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외상매출금에서 없어졌어요. 그 회사 거래처 장부가 아예 없어요. 근데 그 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자,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으로 증가는 시켜야 되겠죠. 대손금이 회수가 되면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상매출금을 받았다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감소로 기록하면 되는데 작년에 아니면 그 2년 전에 이미 대손 처리였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장부는 없어졌어요. 잔액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어질 때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대손금 회수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대손이 발생하는 회계처리나 대손금 회수는 우리가 이제 일반 거래 기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계처리가 되겠고요. 저 위에 있는 여기 기말에 하는 이거는 결산 회계처리예요. 네, 결산 회계처리.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할 때 결산 회계처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뭐냐면은 자산과 부채를 현재 상황으로 충실하게 보고하기 위한 거다. 대손 충당금 설정 왜 귀찮게 이걸 하느냐? 네, 회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회사의 이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의 금액을 회계 관계자에게 우리 회사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관계자들에게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공부가 이 대손 충당금 설정과 그 다음에 대손 처리, 그 다음에 대손금의 회수까지 아셔야 매출채권의 공부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좌자산에서 말입니다. 지금 개정 과목은 사실은 아까 시간하고 지금 시간까지 해서 개정 과목은 한 3개밖에 안 한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하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 3개의 개정 과목에 굉장히 다양한 회계 처리들이 존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과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회계 처리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당좌자산에서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이에요. 짤막짤막하게 개정 과목 이름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타의 당좌자산 뭐가 있느냐?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분계 연습 첫날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연습하는 분계에도 거래처에 얼마를 빌려주었다 이런 분계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단기 대여금입니다. 자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우리가 단기 대여금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것 밑에 같이 설명했어요. 결산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한다면 그거는 장기대여금이다. 그래서 이 장기대여금은 당좌자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좌자산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유동자산이잖아요.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대여금은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지만 여기서 왜 이렇게 살짝 맛을 보여주고 하느냐? 지금 단기대여금이 나왔으니까. 단기대여금하고 장기대여금은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 이걸로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이 단기대여금하고 성격은 같은데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주임종 단기채권. 자, 주임종. 뒤에 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약자라는 얘기잖아요. 주가 주주, 임원, 종업원.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대여해주면 그걸 주임종 단기채권 이렇게 개정 과목을 구분합니다. 거래처에 대여한 것은 단기 대여금 이렇게 합니다. 상업상 거래처에게 대여했다. 단기 대여금. 돈 빌려주는 거. 그런데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무슨 복리후생 차원에서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있는 그런 복지 제도가 좀 잘 돼 있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할 때 회사에서 은행 금리보다 좀 더 싸게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회사의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주택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주임종 단기채권.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은 회사에서 이제 그 사람 퇴직할 때까지 달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돈이 마련되면 갚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으로 일단 정리를 합니다. 자,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을 1년 이내라고 본다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수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미수금 그리고 미수수익도 있습니다. 자,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앞에 두 글자가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성격은 차이가 있어요. 자, 미수금 하면은 확정된 채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수금 확정된 채권. 그다음에 그 밑에 미수수익은 결산일에 인식하는 채권입니다. 결산일에 인식하는 채권. 미수금은 결산일에 뿐만이 아니라 회계 기간 중에 채권이 확정됐어요. 이게 미수금. 자, 미수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미수금이라는 거. 개정 과목 이름인데요.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 때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 때는 우리가 앞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한다고 했죠.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상품 외의 것을 외상거래했다는 말은 뭐냐? 사용하던 비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또 사용하던 기계를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사용하던 차량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 이것이 미수금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채권에 해당돼요. 미수금은.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매출채권 설명드릴 때 매출채권이 있고 일반 채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채권이죠. 매출채권은 매출 행위 때문에 발생한 채권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출 행위가 아니에요. 비품을 팔았다, 기계를 팔았다, 또는 차량을 매각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유형자산이잖아요. 비품이나 기계장치라는 것은 유형자산입니다. 회사에 업무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업무적으로 쓰는 것이지 재고자산이 아니다 이거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은 우리가 매출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업무에 사용하는 저러한 자산들을 유형자산은 매각했다 내지는 처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는 미수금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대신에 차변에 미수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수수익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결산 때 채권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당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은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거예요. 현금주의가 아니니까. 예. 결산 때 미수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수수익은 결산 수정분계 때 등장을 합니다. 당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 즉 받지 않은 부분이다 이거예요. 기간은 단기 거예요. 근데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수익 예를 들어서 사무실 남는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사무실 한 칸을 거래처라든가 다른 회사에다가 사무실 한 칸을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건데요. 임대료를 후불로 받는데 6개월치씩 한꺼번에 후불로 받기로 했다고 한번 볼까요? 6개월치씩. 네. 그러면 계약을 언제 했냐면 24년 10월 1일 날 계약을 시작했다고 봅시다. 24년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했냐면 2026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사무실 한 칸을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매달 이제 임대료가 발생을 할 텐데 매달 주고받는 게 번거로워 가지고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6개월 후불로 임대료를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1차 입금 임대료 600만 원이 1차 입금이 언제 되느냐면은 10, 11, 12, 1, 2, 3 해가지고 2025년 3월 31일 날 600만 원 입금이 되겠죠. 6개월 후불로 받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2차 입금은 그로부터 또 6개월 후에 또 600만 원 받고 600만 원씩 이렇게 받기로 했다 이걸. 이런 약정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요 2025년 3월 31일에 600만 원을 입금 잡으면서 차변에 현금 600만 원, 대변에 임대료 600만 원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금주의 회계처리고요. 24년도 결산 때 수입되지 않은 것을 인식해 줘야 돼요. 발생주의니까. 그러면 10월부터 3개월치는 24년도 겁니다. 그래서 결산 때 300만 원을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되니까 대변에 임대료 300만 원, 차변을 뭘로 잡아야 돼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수수익. 미수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미수금하고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수금은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으로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매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거예요. 근데 미수수익은 뭐냐면요. 내년 3월 달에 받을 거예요. 내년 3월 달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이 경과했다는 거죠.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간 경과된 것은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근데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미수수익이다 이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수금이나 미수수익이 다 당좌자산이긴 한데 미수금은 회계기간 중에 외상거래 때 발생하는 거고 미수수익은 결산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만 나온다. 결산 수령목인데 나온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당좌자산 중에 선급금이 있고요. 선급 비용이 있어요. 이것도 위에서 설명한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선급금과 선급비용 두 개가 다 당좌자산인데요. 앞에 두 글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선급금은 확정된 채권입니다. 이것도 확정된 채권인데 선급비용은 결산 때만 등장하는 결산 정리분기에서 보는 당좌자산입니다. 자, 선급금 어떤 개념감인가 보겠습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자, 선급했다. 선급 미리 지급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개념 과목이 선급금이에요. 그래서 선급금만큼의 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증가했으므로 선급금을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밑에 A를 보면요.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자산의 증가로 보셔라. 대변에 지급했으니까 다른 자산이 감소했겠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감소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지급했을 때 분계 이거죠. 그때의 선급금이에요. 여러분이 또 선급금의 그 짝꿍 개정 과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계약금을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글자가 한 글자만 틀리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급금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돼요. 선수금.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계약금을 받으면 의무가 발생해요. 여기서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했을 때는요.
그만큼의 자산을 청구할, 즉 자산을, 즉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는데, 선수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의 상품을 지급해 줘야 될, 양도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는 부채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증과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받았을 때는. 그런데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된다. 네, 계약금 개정 과목 선급금이었고요. 그 만약에 이제 계약금을 대변에 기록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과거의 계약금과 관련된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인수하게 되면은 그때 선급금이 대변에 갑니다. 그래서 이건 상품 매입시 또는 원재료 매입시 분계이죠. 상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원재료다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재고 자산을 증가시키고요. 대변의 선급금 빼고 나머지를 만약에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대신에 현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당좌 자산은 계약금 지급했을 때 차변에 왔다가 언제 대변에서 사라지느냐 하면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인수하게 되면 그때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선급비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선급금하고 개정과목 앞에 두 글자가 같지만 성격은 많이 달라요. 자, 선급비용은 이것도 당좌 자산인데요.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차기로 이연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 보험료가 여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는 선불이기 때문에 계약을 보험을 4월 1일 날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치는 미리 지급한 셈이 돼요. 단기 것이 아닌데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단기 것 받고 또 내년에 새로 내년 3개월치를 따로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결산 때 차기에 해당되는 3개월치를 선급비용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자, 내용을 읽어봅시다. 선급비용은 단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차기로 이연시킨다. 차변에는 선급비용으로 대변에는 단기의 비용에서 차감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분계한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차변에 발생을 시키지만 결산 때는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만큼은 대변에 비용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보면은요, 비용 지급 시, 자, 보험료 하나만 가지고 예를 보세요. 보험료. 자, 단기와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선지급을 했을 때, 자, 그러니까 4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자, 1년치가 12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120만 원 이렇게 기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되죠.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이렇게 했다가요. 결산 때, 이 선급 비용은 결산 때 발생해요.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비용 계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차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3개월치니까 30만 원이네요.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30만 원, 비용을 이게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비용을 취소시키면 여기서는 보험료 120만 원 발생시켰잖아요. 그러면 당기의 손익계산서로 가는 보험료는 30만 원이 기말에 빠져가지고 9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분만 비용 처리가 되니까 발생주의에 맞추어서 비용이 제대로 인식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취소시켰으면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이 있겠죠? 이게 바로 선급비용이다. 선급비용을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자산으로 잡아야 어떻게 돼요? 내년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차기로 이연시킨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비용을 내년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예. 수익과 비용은 항상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없애고 가잖아요. 없애고 가지만 자산과 부채 자본은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그 회계 순환 과정에서 배웠죠. 예. 차기 2월, 전기 2월 해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은 가지고 간다고. 이 선급비용 30만 원을 내년으로 이연시킨다. 이거. 가지고 간다. 왜 가지고 갈까요?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도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비용을 발생시키려면요. 자산을 감소하거나 수익이 나와야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30만 원 비용 발생을 따로 내년도 보험료로 발생을 시켜주려면은 이걸 내년에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차기로 이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급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급비용 자산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좌자산이에요. 자산 증가. 결산분계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산분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아까 여기서 미수금과 미수수익에 요 미수수익이 결산 때 쓰는 결산 수정분계에서 등장하는 당좌자산 개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선급금과 선급비용에서 설명드린 이 선급비용도 결산 수정분계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일상회계에서는 선급비용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일부러 낼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하면은 미리 선급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선급비용 정리는 결산 수정분계에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당좌자산 공부하면서도 계속 지금 결산 수정분계가 요소 예. 군데 여기저기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가지급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가지급금. 예.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가지급금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